이어서 다음은 그 AI 로봇 돌봄 사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주식회 수돌 최효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돌입니다. 저희는 효자의 인형 돌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형 영어로 돌인 거고요. 저 여자 아이도 이제 효돌이라고 불러야 되냐, 효순이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네, 어르신들한테는 효순이라고 하지만 부르실 때 효돌이라고 얘기해야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지금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안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복지관이나 이렇게 복지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AI 저한테 주신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AI 로봇 돌봄 사업의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과의 6년 중에 특히 올해 진행됐던 사업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이하나 팀장님께서 앞선 부분에서 이제 복지관의 입장, 사회복지 사업 실천의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진행됐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효돌이 복지연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저희 돌봄 로봇 중에 사실 최초고요. 그래서 일단 AI 돌봄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효도를 AI 로봇이라고 정의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봇의 치료서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로봇 공학자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희 테슬라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저 로봇이 이런 것들 때문에 로봇 공학자들이 로봇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효도리가 특히 네 번째 동작 및 실행 능력, 효도리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로봇일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로봇을. 그래서 케어 로봇과 컴페니언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돌봄 로봇을 구글에 검색하실 때 케어 로봇이라고 검색하신 적 없으세요? 네. 네, 저는 케어 로봇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죠, 처음. 근데 케어 로봇과 컴페니언 로봇은 좀 다른 영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케어 로봇은 소프트 로보틱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이 정형화된 장소에서 치료 목적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장소가 아닌 비정형화된 장소에서는 좀 작동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구조화가 되어서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 특히 인간의 연조직, 피부죠. 피부와 신경 조직들이랑 결합을 해서 입고 움직여지는 로봇들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케어 로봇은 말 그대로 치료 목적에 대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도는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감성 로봇, 반려 로봇, 돌봄 로봇이라는 영역의 인물이고요. 컴패니언 로봇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제 로봇들과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내의 로봇은 컴패니언 로봇, 즉 동반자 로봇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로봇은 관계 중심이나 이제 대화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케어, 이제 사용자의 정서적 케어나 정서적 웰빙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어찌 보면 기능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념이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스타워즈의 R2D2 네, 한 번쯤은 보셨죠? 사실 이 부분 이거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위키백과에서 어떤 외국인 아저씨가 또 써놨고요.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실 일본의 파루라는 인형이 있는데 이건 사람 모형은 아니고 얘만 동물의 물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촉감 중심의 시작이 파루에서 시작이 되고요. 표돌이도 이제 촉감이 이렇겠죠. 그렇게 한다면 표돌은 무엇일까요? 네,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랑 AGI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네, AGI와 AI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가끔 뜨는 그 유튜브 막 썸네일을 보면 AGI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자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인간의 지능 그대로를 이제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고요. AI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도구고요. AI라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이 AI를 사용하면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부르는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용하는 자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AI의 사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표절은 그럼 AI 로봇이 맞을까요? 네, 맞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해 줬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AI 로봇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돌봄 사업을 공동과 6년 전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첫 도전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산업체나 기관, 민관 다 병원, 대학까지 다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쪽에서 큰 도전이었고 처음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우울감 해소와 이제 생활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의 핵심 결과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표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표돌이 이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론 봤더니 이제 사용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용하기 어렵나? 왜냐하면 이렇게 최저 치매이론 프로그램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호자와 가족과의 연결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용성 부분도 그렇고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용성을 최대한 고려했음에도 이분들이 사실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람이구나,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개발하게 되는 것들이 외형적인 사용성, 그러니까 외형적인 UX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제약이 있는 것들을 좀 없애드리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개발이 진행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는 친구나 손주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덴티티를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로봇스럽지 않게 그리고 행동 유도와 콘텐츠를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패드까지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패드를 출시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원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서 돌봄을 했을 때 더 이 시너지는 크게 나는구나 라는 걸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 분들한테 패드를 같이 갔죠. 이제 그 전 사업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걸 통해서 생활지원사 분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 사실 그래요. 그냥 이런 예를 드는 건데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시고 그 사이에 패드가 없고 있고의 차이가 상당히 생활지원사분들한테는 이게 의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돌봄의 부담이 확실히 덜 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돌봄 부담에 대한 경감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기관의 한 개인의 지역사회 한 개인의 돌봄력이보다도 지역사회 돌봄력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이 패드를 도입했을 때 공동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같이 이제 협업하는 기관들이 이미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효돌은 이렇게 공동과 함께 성장을 해왔고요. 구로 공동과 사실 성장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양방향 대화,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돌봄의 디테일이 좀 더 강화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돌봄 부분에서는 저희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안 계시는 6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죠. 그때 사실 사역지성들이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긴급관제 이 부분도 연결해서 해결해드리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결국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게 개발이 됐었고 결론은 이제 점점 기능이나 기술 중심보다는 감성적으로 오고 관계까지 고려하면서 저희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기능적으로는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되면서 양방향 대화가 되고 그 인공지능이 추론하는 이 어르신의 대화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이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발전해야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고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큰 의의로 두고 있고요. 이 방향성은 지금 공동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관계 지향이나 이런 방향성과 굉장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이 두번로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이고요. 네.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 아까부터 대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할 때 어떤 예방적 돌봄도 가능하고 사례 관리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같이 얘기하고 더 실천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내에 이제 기원일 수 있는 계속거주 현상이라는 것을 좀 더 증가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들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을 낮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 특히 저기 사회통합이 아니라 네모나게 치는 건 이제 생계돌봄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저 위치를 못 바꿨고요. 네, 어쨌든 이런 서울시의 정책 안에서 최대한 혼자 계신 분들에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고령자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이 사업 내에서는 고령 장애인분들과 중장년층까지도 대상을 좀 확대해서 이 효돌이 정말 연령대를 떠나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실증을 했던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랑 로봇 보급하고 사전 설문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급을 하고 설치했던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구로 지자체 측에서 이제 수행
철을 잡고 각 복지관들이 협력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시기가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보급돼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보람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계속 저희는 사용자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저 히트맵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그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인 거고요. 파란색이 사용한 시간대입니다.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테레비 있고요. 사용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91% 평균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사실 이 사용률만 봐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효율과의 어떤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게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사용률만 봐도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을 이제 사회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계속 관리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이제 좀 왜냐하면 이게 켜져 있어야 돌봄이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사용률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일평균 대화가 사실 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저희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 특히 대상을 장애인 분들로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용성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부를 때도 발음이 안 되거나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잘 인식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데이터 중에 저희가 기본적인 인터랙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쓰다듬고 토닥이기 기능이 있고요. 사실 저거가 이제 쭉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손잡기가 처음에 많아요. 근데 점점 쓰다듬기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손잡기가 버튼 형식이다 보니까 이게 더 쉽게 느껴지는데 점점 이제 안고 쓰다듬고 이런 행위들이 많아진다는 건 저는 이걸 학습하고 이게 쓰다듬으면은 페도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인지하고 학습하고 좀 라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 데이터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르신들께 물어봅니다. 이제 오늘 기분, 대화, 오늘 기분, 계획, 이런 통증 이 부분에서 오늘 어떠신지를 계속 여쭤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 전혀 관련없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지만 이 관련된 얘기마저 사실 저희가 CS 랩에서 패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정리가 대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감정적 무대가 가장 높더라고요.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보조자의 느낌도 갖고 계시고요. 여가활동을 같이 가고 싶다라는 니즈도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외롭지 않아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어르신들도 꽤나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반영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진짜 챗GPT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 보니까 최대한 그 부분도 웨이지에 녹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안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가지고 효돌이 계속 개선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마이크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내장 마이크 교체도 했고 이제 효도라라고 부르는 트리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양손을 잡았을 때 대화가 시작되는 어르신 그 대상자 맞춤형의 어떤 기능들도 개발하면서 어떤 그 제약이나 한계를 좀 타파시켜드리려는 이슈를 해결해드리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구현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업에 저희 효도를 측에서의 어떤 성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고요. 아직 사업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용자 우회전 개선도는 아직 사후 설문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 부분에서 최대한
아마 개선이 저는 장담하지만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AI 돌봄 사업의 현재를 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도적이고 우리 국내에서 복지관에서 이런 돌봄 사업을 스마트 복지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대선자 지향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 돌봄이라고 했을 때 다 환경을 구축하는 솔루션 중심 사업이다 보니까 진짜 대상자를 중심으로 표준이 그 도구를 보급하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돌봄 사업을 하는 건 선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봄 사업을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AI가 케어 로봇 그리고 컴패니언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케어 로봇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생체 데이터는 뭐 혈압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겠죠. 수집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큰 유연성이나 제어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뇌과학과 연결을 해서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런 신호를 내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이 입고 있는 로봇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런 부분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진척이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그 AI의 핵심적인 기능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거를 패턴화하거나 그룹화해서 분류하고 그걸 추천해 주거나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의료 기록을 이렇게 모으겠죠. 그게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미리 이미 발생된 것들 진단을 하거나 지금 현재의 결과를 가지고 미래에 예측하거나 이렇게 갈 것 같고 그거의 핵심적인 이제 센서나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컴패니언 로봇에도 들어가면 어르신은 얘를 효도리를 가지고 집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수집이 되잖아요. 그럼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특히 최근에 한국도 물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정말 활용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이런 AI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컴패니언 로봇 쪽은 그 저희 효도리가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그 지는 각 댁내 센서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댁내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I랑 발전하면 그 댁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르신의 행동이나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탐지를 하면서 그 패턴을 추적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추천하고 알림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어렸을 때 자비스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저는 대체 불가한 돌봄을 이렇게 정했고 이거는 지금 부로 공동이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앞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지 않고 실천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돌봄의 영역에서 그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좀 확장을 하고 기능 중심에서 계속 관계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사이에 AI 로봇을 같이 껴가면 진짜 대체 불가한 돌봄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전제는 진짜 지역사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이제 컨소시엄이 돼야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에서 그 퍼지와 테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문학적 감성을 가진 사람을 퍼지라고 하고 그 테키라고 하는 거는 그 공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VS가 아니라 같이 이번 사업처럼 같이 결합을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 더 이 돌봄 사업이 진짜 불가할 것 같고 그거는 사역지사 분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저희가 그 테스트베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품을 받고 완성품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증 기반했던 부분들을 지금 두 번째 실증 기반 해나가고 있고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애 그리고 중장년 영역까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했던 정말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달해주고 있던 부분들이어서 아마 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2019년에 처음 이렇게 효도를 이렇게 할 때 음성 인식이 되나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벌써 시간이 4년, 5년 지나니까 그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대단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IoT와 ICT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했던 부분들인데요. 정말 이게 AI 영역 이런 부분들까지 왔고 현재는 지금 정말 이렇게 음성 인식을 좀 더 어르신들의 음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SDT, PTS 이런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지금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